안녕하세요. 강남 허준 박용환 원장입니다. 건강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지방간이 걱정돼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셔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많았는데요. 요즘은 술을 드시지 않는 분들도 지방간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지방간이라고? 알고 보니까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상당히 많아요. 예전에 비해서 왜 요즘 이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났고 어떤 것을 주의해야 되며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하면 지방간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간이 늘어난 큰 이유, 첫 번째,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탄수화물 종류가 뭐가 있나요? 밥, 빵, 면, 떡, 그리고 소스들, 그리고 과일, 감자, 고구마 이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과자, 그리고 알코올까지 다 탄수화물들인데요. 사실 탄수화물은 옛날에도 굉장히 많이 먹었죠.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사진을 찍어놓은 식탁을 보면은 탄수화물인 밥이 이만큼 제일 크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밥을 많이 먹는 민족으로 알려졌는데 그 중에서도 밥 자체, 여러 가지 식단뿐만이 아니라 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먹는 민족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로 탄수화물을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런데 왜 요즘 탄수화물을 더 많이 강조할까요? 바로 단순당 때문입니다. 아까 쭉 나열드린 그런 탄수화물 중에서 특히 과자, 식품 첨가물, 그리고 유제품에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당분들, 각종 찍어 먹는 소스들과 심지어 요즘은 과일도 당분을 굉장히 많이 높여놔가지고 옛날처럼 항산화 물질보다 당분이 더 많은 식품으로 분류를 해야 될 정도로 예전에 비해서 탄수화물의 종류가 바뀐 것을 원인으로 들 수 있겠죠. 평소에 먹는 복합 탄수화물은 당연히 드셔주셔야 더 건강하죠. 그러니까 지방간을 줄이려면 단순당이 많은 간식류만 줄이셔도 됩니다. 특히 과일을 많이 드신다는 분들은요, 하루에 한 조각만큼만 조금만 드시도록 해주세요. 지방간을 늘리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폭식입니다. 식사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굶다가 폭식했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간에서 이런 상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을 더 많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대로부터 전쟁이라든지 혹은 흉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굶주림이 많을 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방을 저장하던 습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내가 언제 폭식했지?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이런 것도 폭식입니다. 하루 정도 굶었다가 그 다음날 먹는 것도 폭식이지만 식사를 왕창 줄였다가 갑자기 먹는 것도 폭식이에요. 요즘 제가 상담하다가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를 많이 보냐면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드시게 돼요. 간헐적 단식이 16시간 정도의 공복을 유지한다는 건데 그 공복을 유지하기 전에도 너무 적게 먹다가 공복이 유지되고 처음 먹는 끼니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간헐적 단식을 하더라도 아침 식사를 꼭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변형을 시켜서 아침을 안 먹고 점심 저녁을 이렇게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침을 적당하게 먹어줘서 밤 동안 이어진 공복 상태를 적당하게 깨워줘야 되는데 밤새 이어진 공복 상태를 아침까지 이어져서 점심에 먹을 때 폭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잘못 하시는 분들은 간헐적 폭식을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어트를 할 때 며칠 굶었다가 어느 날은 또 먹었다가 어느 날 또 그 죄책감으로 또 굶었다가 또 먹었다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너무 많으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폭식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만들지 않으려면요, 식사 패턴을 항상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방간을 만드는 세 번째, 질병, 스트레스, 그리고 수면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고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수면 부족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간은 보호를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지방, 콜레스테롤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방어하기 위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서 일단은 방어벽을 만드는 건데 우리는 그 상황을 그냥 무조건 없애려고만 하는 거죠. 처음에 내 몸의 신호를 잘 보면은 지방간이 왜 만들어졌냐, 왜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더 많아질까라고 보면은 내가 염증이 많고 수면 부족, 과로가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려고 간에서 스스로 합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약으로 치료를 하거나 과로를 없애고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수면 부족을 해결해 주면 자연스럽게 내장 지방도 없어지고 지방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 처방을 받으신 많은 분들이 체력이 좋아지고 몸에 염증이 없어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니까 지방간이 좋아져서 자연스럽게 간도 좋아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지방간을 만들어내는 이유와 그것을 해결할 솔루션을 알아봤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방간을 없애는 생활습관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첫 번째는 불포화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겁니다. 대부분의 고기는 포화지방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조금은 불포화지방이 더 많은 오리고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대체를 해주시고, 불포화지방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올리브유를 들 수 있겠죠. 특히 저는 올리브유를 활용해서 간 해독하는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평소에 올리브유를 따로 드시거나 혹은 채소에다가 드레싱으로 해서 많이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물론 올리브유를 하더라도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많이 드시는 것은 오히려 살이 찌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 습관은 탄수화물 양뿐만 아니라 단백질과 지방의 양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특히 채식의 양을 더 많이 늘려주기를 권해드립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육류보다는 생선 그리고 해산물들을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평소에 채식량을 많이 늘리면 더 좋겠지만 특히 간식을 먹고 싶을 때는 견과류라든지 뿌리 채소들을 깍둑 썰기한 거라든지 열매 채소들을 드시는 것으로 대체를 해주시면 어떨까 해요. 특히 뿌리 채소는 제가 미네랄 섭취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제가 외국인들을 만나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거든요. 뿌리 채소를 뭘 드세요? 했을 때 이분들이 대답하는 건 당근, 비트 이 정도 말고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나온 해독 주스가 ABC 주스, 비트 들어가고 당근 들어가고 거기다 맛을 내기 위해서 사과 정도 들어가는 것이 전부인 거죠.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뿌리 채소를 많이 먹는 나라는 거의 드물더라고요. 여러가지 뿌리 채소들을 모아서 그렇게 드시면 ABC 주스보다 훨씬 더 강력한 미네랄을 섭취하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양소들 덕분에 여러분들의 내장지방도 잘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체중 감량이죠. 지금 현재 체중의 5%만 줄여도요, 간의 염증이 줄어들고 지방간과 내장지방의 비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체중을 갑자기 감소를 시키면 이전에 세 번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간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간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을 갑자기 많이 줄여들지 말고 천천히 서서히 줄여들게 되면은 간이 적응을 하기 때문에 지방간을 만들어내지 않고 체중도 건강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 다이어트를 할 때는요, 체질에 맞는 한약과 영양이 충분하게 고려를 해가지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간이라든지 지방간을 안심하면서 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한약 처방으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 3개월에 보통 15%에서 20%까지 제가 빼고 있는데 환자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단기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지 그냥 내 단순한 식이 조절만으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천천히 한 달에 2kg 이내에서 줄여나가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방간은 운동을 하면 더 좋은데요. 이때의 운동은 땀을 흘리는 운동일수록 지방간을 없앨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요즘 지방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여러가지 식사법들과 생활 수칙들을 잘 익혀보시고 하랑이 여러분들은 지방간 없이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남 허준 박용원 원장이었습니다. 건강하랑!